대한민국 최고층 타워의 도시에 대박 사건. 큰 손이었어요, 큰 손. 그분을 믿어준다고 해야 되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 잘 나가는 그녀. 송파맘들에게 꿀알바로 불리는 재테크의 귀재였습니다. 개포동에 아파트도 있고 대전에 건물이 있다고 그러고 1%에서 3% 이자가 나오는 알바인데 그거 한번 해보겠느냐. 22억이 된 거예요. 22억 5천이 된 거죠. 이자율 월 3%, 송파맘의 시크릿 꿀알바. 그랬으니까 믿었죠. 하지만 믿음은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얘가 70명을 지금 다 속여서 넘겼는데 60억?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알 수 없는 60억의 행방. 갖고 놀았다니까? 갖고 놀았어. 얼마나 재밌었겠어. 깨버리고 싶어 진짜로. 그녀만이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게 너 여기는 너무 아깝다니까 진짜로. 당신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4년간의 진실이 궁금하다는 A씨. 씨는 처음에 그 큰애가 6살 때 만났으니까 2007년에 만났어요. 저 지금 45살이니까 2007년도 몇 살이에요? 28? 맞아요? 네, 28이요. 과외 선생님이었던 A씨에게 허영자 씨는 그저 친절한 학부모였습니다. 항상 선생님 하면서 간식도 백화점에서 사온 무슨 그런 음식들 이런 걸로 대접을 하고 정말 깍듯하게 돼 있어요. 항상 뭐 너무 이제 막 잘 해주시는 거야 한마디로. 되게 풍족하신가 보다, 여유가 되게 있으신가 보다. 수업을 갈 때마다 선물을 챙겨주던 그녀. 야, 점차 좋은 언니 동생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잘 챙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2011년도가 되면서 20대인데 돈을 어떻게 모으고 있냐. 과외를 한 지 4년째. 소위 꿀알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허영자 씨. 꿀알바가 뭡니까? 선생님 사실은 제 친구가 지금 중소기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빌붙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어요. 40년 지기가 운영하는 의류회사의 투자자가 되자는 이야기였는데요. 회사에서 원단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대금인 달러 대신 투자자들의 원화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고 이후 달러 환율이 올랐을 때 달러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는 일명 환차익 투자를 하고 있던 겁니다. 즉 이 회사의 투자자가 되면 환율 차이로 얻은 수익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같은 가정주부가 이런 거 다 어떻게 사겠어요. 알바해서 하는 거지. 그녀의 제안은 달콤해 보였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선생님 왠지 믿음이 가서 껴주겠다. 왜냐면 이런데 나를 껴준다고? 제가 원했죠. 2011년 A씨는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불안해지네요. 첫 투자 금액 1,000만 원. 약 한 달 뒤 정말 월 2%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나오네? 이게 진짜 나오네? 몇 달은 나오겠죠. 이거 내 은퇴 자금이다. 이 돈으로 미래에도 설계한 거죠. A씨는 행복하기만 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 이제 하반기인가 그때부터는 이자가 좀 늦춰지기도 하고 회사에서 뭐 세금을 내야 된다 이유를 대면서 이제 그 퍼센티지가 낮아진 거죠. 계속해서 미룹니다. 이제 12월부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 총 들어간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5억 6,600만 원이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아예 못 받은 게 3억 6,200만 원. 3억 6천만 원 못 받았다고요? 어휴, 참.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 동안 약 5억 6천만 원을 투자한 A씨. 꿈꿨던 행복한 미래는 없었습니다. 왜 보냈을까? 지금 그거 갖고 있잖아.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울면서. 허영자 씨를 기억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허영자 씨의 23년 지기라는 B씨. 2002년도에 조리원 동기로 만난 거죠. 조리원부터. 그 제가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잖아요. 거의 뭐 반주를 살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대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친구가. 허영자 씨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고 계곡도 같이 가고 놀고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다고 하면 되죠. 저는 어디 가서 난 조리원에서 만난 친구가 날 보기 위해서 대전까지 이렇게 자주 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게 잘한다고 그랬었죠. 저희 아들 군대를 갔는데 빵 사들고 2번이나 갈 거냐고. 나는 안 가는데 내 아들이어도 안 가는데 쟤는 남의 아들한테까지 저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이야. 화영자 씨는 너무나 고맙고도 미안한 친구였습니다. 살뜰히 챙겨서 투자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요. 되게 잘 보내줍니다. 이거 차용증. 그런 친구의 투자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B 씨. 언니 이거 환차익으로 하는데 돈 좀 빌려줄게 그러더라고. B 씨에게는 의류공장 투자가 아닌 은행을 다니는 지인을 통한 환차익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지인도 참 많네요. 아이고. 그렇게 2005년 9월 B 씨의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알뜰하게 모아놓은 돈이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그냥 다 정말 들어간 안타깝습니다. 거예요. 작년부터 안 나왔지 이자가 거의. 이자가 거의 안 나왔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은 언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봐. 뭐 기다려봐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다가 투자에 대한 이익은 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독촉했다는데요. 나 없다. 돈은 내가 어딨냐. 내가 그랬죠. 언니 주변에 있잖아. 언니나 동생이나 한번 물어봐봐. 이러면서 막 조르죠. 그 친구가. 돈을 맡겨놓은 사람 같이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녀의 계속되는 입금 독촉. 그래도 친구이기에 믿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23년이란 시간, 아이고. 23년이요? 우정에 가려졌던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야. 그게 거의 20년이네. 총 2억 4천. 아이고. 기본이 억 단위네, 기본이. 정말? 그 돈 나오면 우리 아들 저기 트레이너거든요. 내가 헬스장 하나 지어주리라. 그걸 늘 꿈꾸면서 얘한테 공수표 좀 날렸거든요. 큰아들한테. 아이 웃겨. 아이 웃기더라고. 피해자들이 꿈을 포기하는 동안 화영자 씨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신발도 막 프리미엄 슈즈 있잖아요. 뭐 50에서 70만 원짜리. 고가의 신발을 수집하는 취미. 이야. 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매출 올린 사람 주는 거 있잖아요. 백화점 VIP고. 1년에 백화점에서만 최소 5천만 원을 쓴 그녀.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어치 산 거. 저한테 사진 보내주고. 이야. 근데 집에 가보면 가전이 싹 다 바뀌어 있고. 그리고 900만 원짜리 빈티지 가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현금으로 막 사고. 자녀에 대한 투자도 아낌이 없었습니다. 그 집은 아들 둘을 사립을 보냈잖아요. 사립학교는 뭐 연애 막 3천이고 이제 거기서 플러스 막 더 되면 막 5천도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문 선수 반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코치비가 기본으로 이제 100만 원대로 들어가고 한약으로 막 240만 원 막 이런 거 계산을 해보면 연애 1억도 모자라요 그분은. 내 돈 털어서 다 자기가 다 간 거예요. 친절한 화영자 씨의 실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는 그날, 7월 5일날 전화를 했을 때는 이제 7월 10일날 돈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7월 10일날 진짜 나오나 보다. 약속의 7월 10일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9일에 제가 이제 연락을 받은 거죠. 선생님 소식 들으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아니, 그녀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거 왜 하루 전에 왜 이러면서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40년 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우연히 만난 거죠. 그 친구가 그 의류회사, 남편이 의류회사 한다는 그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돈 안 나와서 어떡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더니 갑자기 저를 약간 밀치면서 어제부터 사람들이 와서 뭐 투자를 했다.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30-40억은 된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투자의 진실. 순간 이게 다 모든 게 다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나를 다 보고 속닥거리는 것 같고 야 쟤 지금 잘 속고 있는 거 맞지? 아유. 충격이 정말 컸을 것 같아요. 이날 진실을 듣게 된 이는 A씨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사귀었던 걸 장례식장에서 안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결성된 피해자들의 모임. 아이고. 화영자와 함께한 세월을 모두 합쳐 75년. 이야.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될까? 22년도 말에는 22억이 된 거예요. 원금이 22억 5천이 된 거죠.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투자를 또 하는 사람이 또 하니까 그러면 그 돈 갖고 한번 이런 거 저런 거 이 언니가 한다는데 한번 해볼래? 하고서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남편이 들어가면서 이제 억 단위가 이제 되고 자기 친구 군복 납품을 한다고 군인 뭐 간호복을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구하려면 구할 수 있잖아요. 와가지고 뭐 시장에서 산 거 같은데 그냥 이거를 많이 파는데 시장에 가면 피해자들이 투자처로 알고 있는 화영자 씨의 절친 김 씨.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저희 신랑이 오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옷을. 근데 반은 또 저희 신랑한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10원도 받은 게 없어 제가 10년치 통장 까라고 했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해서 알았지 저는 그 전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뭐가 진실인지 저도 궁금해요. 투자처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의문스럽다는 피해자들. 이제 빈소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다고. 뭐 아버님 현충원 갔다가 오는 길에 국도에서 어디 빠져가지고 이제 꼬꾸라져 있는 거를 늦게 발견이 됐다. 밤에 이제 이 친구랑 통화를 했더니 무슨 말 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너 몰라? 몰라 뭘? 자기가 죽은 거잖아.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아주 디테일하게 들었다. 스토리를 이렇게 짰던 사람인데 죽은 것도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믿기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화영자 씨가 살았던 아파트. 피해자들은 이제 진실을 직접 확인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7월 달에 7월 9일에 주차장에서 좀 일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네. 상황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전에 쓰던 금액이 총 얼마 정도 있어요? 대략으로 봤을 때는 한 60억? 그냥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자기네 살고 있는 다 해놨겠죠. 그거 진짜 사명으로 해놨던 분명 뭔가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좌를 깔아. 이거는 우리가 봐도 남편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피해자들은 화영자 씨의 남편 양 씨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남편 양 씨. 하하. 양 씨에게 피해를 변제받을 수는 없을까? 아예 연락 두절인 상태로 되어 있고 이제 혹시 아파트 어떻게 된 거야? 아파트에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파트는 어때? 하면서 아파트를 들여다봤더니 아파트는 몽땅 다 대출이 잡혀있는 상태 얼마 남지 않아 있는 그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고 팔았어. 화영자 씨가 살았던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2금융권에 잡혀있는 약 10억 원의 융자. 아이고. 그런데 화영자 씨의 사망 후 급하게 매매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한테 이런 일들이 엮고 있는 이 집을 돈도 다 안 주고 어떻게 등기를 했냐 그랬더니 강요에 의해서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와이프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한 일은 모두 모른다고 일관하는 양 씨. 그의 수상한 행적은 더 있었다는데요. 변호사를 사서 이제 민사 그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한 거죠. 이제 한 달 만에 답이 온 거죠. 왔는데 피고소인의 아빠 이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남편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 아빠가 이혼 상태다. 그래서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소인에 넣을 수가 없었다. 이혼 시점은 4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와이프라고 호칭을 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이프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이혼을 한 4월 이후로도 늘 남편을 언급했던 화영자 씨. 부부가 15년 이상 다녔다는 단골 미용실을 가보았습니다. 누가 같이 오기도 했어요? 같이 오시기도 했죠.
6월 말 7월 사이. 그래서 두 분 같이 시술 받으신 거? 아니 남편이요. 아빠 언니는 같이 가요.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던 부부. 이혼을 한 이유가 뭐냐? 그때 뭐 집을 산다고 이혼을 했대요. 그 보통의 가정에서 와이프가 집을 산다고 이혼을 하진 않잖아요. 이상합니다. 그럼 집을 가지고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집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 이제 피해자들은 남편 양 씨에게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 아무도 안 계세요? 기다려봤지만 양 씨는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남편 양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때 누가 오는데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너무 많다. 피해자가 제일 큰 피해자가 나예요 지금. 그러면 그 입장 아예 안 한다고 했어요. 아니 안 한다고 했어요. 하지 마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피해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냥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고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냐고. 뭐 나도 제일 괴로운 사람인데. 피해자분들이랑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좀 견제해 주실지.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입장만 반복한 남편 양 씨. 더 이상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는 몰랐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인이 투자자를 모으고 소위 말하는 사기로 보이는 이 행동을 한 게 10년이라 치면은 전체적으로 90% 이상의 기간을 같이 했고 마지막에 잠깐 이혼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지만 그냥 흔히 말하는 가장 이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남편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실 대상으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남은 것은 불신과 원망뿐. 그러니까 내 인생이 도난당한 느낌인 거잖아.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우리 옆에, 내 옆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진짜 혐오스러워요, 이제. 벌렁벌렁.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없지.